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판다? 아니, 도대체 왜? 오늘은 이 정말 이상하고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언뜻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풍산과 한화의 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2026년 4월 3일 모든 장이 끝나고 난 뒤였어요. 갑자기 풍산 주가가 시간 외의 거래에서 무려 13.8%나 뛰어오릅니다. 이건 뭐 시장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터졌다 하고 소리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 폭등의 이유를 딱 들어보면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아니, 회사 전체의 이익이 75%, 그러니까 거의 모든 돈을 벌어다주는 핵심 사업부를 팔겠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4월 3일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의 탄약 사업을 사겠다면서 무려 1조 5천억 원짜리 제안서를 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시장은 바로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근데 재밌는 건 정작 당사자인 풍산은 아직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면서 딱 선을 그었다는 거죠. 이 온도 차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두 번째, 바로 이 75% 이익의 역설입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난리였는지 제대로 알려면요, 풍산이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에 진짜 미스테리가 숨어 있거든요. 풍산은 사업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구리 같은 걸 가공하는 신동사업,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는 총알이나 포탄 만드는 방산사업입니다. 자, 매출만 보면요, 구리 사업이 70%로 압도적이죠. 이 숫자만 보면 그냥 구리 회사구나 싶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익을 까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출은 30%밖에 안 되던 그 방산 사업이 회사 전체 이익의 무려 75%를 혼자서 다 벌어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구리 사업은 고작 25%고요. 이거 정말 엄청난 반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방산 사업이야말로 풍산의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죠. 완전 알짜 중에 알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팔려는 걸까요? 자, 세 번째, 드디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승계의 발목을 잡은 법. 이 이상한 결정의 뒤에는요,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법과 승계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2010년에 회장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땄어요. 근데 하필 최근에 법이 바뀐 겁니다. 방산업계 경영은 대한민국 국민만 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이 법 하나 때문에 후계자가 회사의 핵심인 방산사업을 물려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방산사업부를 아예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고 법에 걸리지 않는 나머지 회사, 즉 구리 사업만 남겨서 아들에게 물려주자, 이거였던 겁니다. 결국 승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하지만 아주 영리한 선택이었던 거죠. 네 번째입니다. 주주 친화적인 분할 방식. 자, 팔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그냥 막 팔았다간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영리한 전략이 등장합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인적 분할입니다. 아, 단어가 좀 어렵죠? 근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를 두 개로 딱 쪼갠 다음에 새로 생긴 회사의 주식을 원래 주주들한테 지분율대로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안 좋게 생각하는 물적 분할이랑 비교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물적 분할은 알짜 사업부를 떼서 자회사로 만들고 그 주식을 엄마 회사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고요. 근데 인적 분할은 그 알짜 회사 주식을 우리 주주들한테 직접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팔면 그 돈이 바로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고요. 뭐가 더 좋은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만약에 제가 풍산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인적 분할이 땅 하고 끝나면 제 주식 계좌에 풍산 신동 주식이랑 풍산 방산 주식이 둘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화가 여러분이 가진 풍산 방산 주식 저희한테 파세요 하고 제안을 하면 저는 그걸 팔아서 바로 현금을 송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할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놔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2020년 7월 2일. 이날 풍산이 이 딜에 대해서 다시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한 날이거든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 날이 이 딜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순탄하게만 가는 건 아닙니다. 넘어야 할 산이 크게 세 가지나 있어요. 첫째, 사실상 탄약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냥 통과시켜주지 않을 수 있고요. 둘째, 이게 국가안보랑 직결된 거니까 방위사업청의 승인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큰 관문인데 주주총회에서 무려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내야만 이 딜이 최종 성사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선택은 풍산 주주들의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팔아서 확실한 현금을 손에 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구리 가격만 바라보면서 조금은 불확실한 미래에 계속 함께할 것이냐.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